존슨 씨는 혹시 그 공무원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취업 준비생일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존슨 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무원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9급, 7급밖에 없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분야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와, 국무원이 진짜 짱인데. 아 그래요? 준서 친구네 엄마가 미군 국무원이거든. 만수라고 우리 친구 있잖아요. 만수. 만수네 아버지가 그 5급 공무원이잖아요. 장준영네 아버지가 1급 공무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강원이 아버지. 그만할까요? 아니 한 번만 더. 이거 씨 하나만 더. 첫 번째가 당연히 이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거. 안정된 신분 보장인데 차별 없는 임용 절차. 이게 뭐 40살 넘어서도 이렇게 아 맞아요. 그건 그러네요. 하나가 더 있어. 아 이거 하지 마.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탄탄한 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 이거 너무 배 아파. 네, 한 주간의 채용 소식과 다양한 취업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철수! 존슨! 주간 채용! 설명서! 아니 이제는 요즘에는 어떤 스펙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자소서, 뭐 이력서, 그리고 면접까지 모든 과정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펙이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스펙을 안 본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다른 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뭐 자소서가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쵸. 이번에는 저희가 살펴볼 건 면접입니다. 면접이에요? 그렇습니다. 면접에 이렇게나 다양한 면접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이거는 뭐 대표적이죠. 진짜 대표적인 거. 음주 면접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팀장님과 술부터 같이 마시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 많습니다. 이 음주 면접의 역사가 사실 깊은데 그 90년대 건설회사부터 현재의 주류 회사들까지 그 지원자들의 주량 아닌 술자리 모습을 보는 신면접이다. 신면접은 아니죠. 90년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구면접. 그래서 술을 마시면 취준생의 언행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뭐 그게 좋다고 그러네. 우선은 사실 음주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취할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 많이 마시진 않는데 이제 좀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그래. 회식처럼 하는 분들이 있지. 근데 자기가 뭐 먹기 좀 힘들다 하면은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문화는 아닌데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까 그게 봐. 진짜 거기 가면 진짜 강요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가 막 이렇게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받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철수 씨처럼 옆에서 막 이렇게 이런 베테랑 지원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술 권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받아 마시고 아 근데 그거 잘 받아 먹는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음주 면접이 사실 이게 최소한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취하지도 않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불편한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신경 쓰여. 예를 들어 뭐 앉아있는 자세나 그렇죠, 아니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메뉴판 주면서 뭐 시켜봐 이러는데 이게 뭐 시킬 때부터도 뭔가 고민되는 거야. 맞아. 맨날 시키라 그러잖아. 그거 되게 고민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알아서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또 탕수육이나 뭔가 뭐 난자한스 그런 거 시키면 되지. 거기서 좋은 이제 하는 게 먼저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직원분한테 골라봐 이러면 아 저 팀장님 못 드시는 거 없으시죠? 이렇게 딱 물어봐야 돼. 근데 그러면은 약간 팀장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약간 그런 그거 괜찮네. 그런 사회적인 팁이 있는 거야. 하고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적당 합리적인 가격대. 그러면 뭐 저희는 뭐 배가 많이 안 고프니까. 그렇지. 뭐, 아니 괜찮은 건 팀장님 뭐 좋아하세요는 너무 노골적이고. 그치. 이 친구. 뭐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근데 음주 면접에 장점이랑 단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그 장점은 양측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연기력을 까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딱 진짜 30분 만에 끝나는 인성 면접에서 그렇죠.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긴장의 끈을 푸른 다음에 진짜 한번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게 어떤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취준생 입장에서도 비슷한 게 지원자 입장에서도 비슷한 게 뭔가 그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자기를 잘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이럴 때 조금 편한 자리에서 자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음주 면접에서도 사실 오가는 얘기가 면접이랑 비슷해요. 근데 뭐 자네는 뭐 그때 근무했다 그랬는데 그때 뭐 했다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면접이 있습니까? 자, 요리 면접이란 게 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읽어보면 샘표에서 진행하는 요리 면접. 요리 면접은 샘표의 대표적인 면접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샘표의 주 고객층인 주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목표와 그에 맞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기획된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구성된 팀에게 재료를 주고 요리를 내서 발표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지원자의 협동성, 그 평소 생활 습관, 그 샘표 제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엄청 뭐 거창하게 써놨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요리에 자신이 없어갖고. 아, 제가 요리 진짜 잘하잖아. 요리는 소금만 잘 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간만 잘 치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세 번째. SPC의 관능 면접입니다. 아, 그래. 관능. 이거 관능이야. 설탕물이나 소금물 5잔을 지난 순서대로 찾아내거나 그 향을 맡아보고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와 같이 뭐 이렇게 해마다 다른 주제가 출제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위각 후각 검사는 그냥 신체 검사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해봤잖아 이거. 해봤어요? 그때 우리 강원도에서 집에 가서 그때 간 게 이거예요.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아, 그래? 이게 약간 그 이런 요만한 예를 들어 그런 강의실 같은 데 비워놓고 책상에 한 3-4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시험관이 몇 개가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이렇게 막 있어. 또 뒤에서는 그 이제 쓰는 거야. 이게 똑같아. 이거 봐도 이게 뭐가 더 진냐 보는데 똑같아. 이거는 그 색깔을 보는 거고 여기서 맛을 보는 거고. 색깔까지 봐야 되는 색깔이 뭐가 더 짙은 순서대로 써라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맛을 봤는데 맛있습니까? 아니 이게 제일 짠 걸 먹으면은 다른 덜 짠 거 먹을 때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게 먹고 이거 달고 짜게 정도를 이렇게 뭐 표시해봐라. 근데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사실은 이게 과연 크리티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니 이게 크리티컬하다면 진짜 그 이연복 주방장님도 여기 가면 떨어지겠네? 이 원복은 먼 나라에 있는 나라. 이연복이라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거 유명한 거죠. 산행 면접. 자, 대표적으로 이부자리, 블랙야크, 동아소시오, 혜태제가, CJ 등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행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를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라갈 때 말을 많이 하면 내려올 때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올라갈 때 또 웃으면 내려올 때도 웃으면서 해야 되고. 그래, 아니 이게 다양한 면접 요령들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노래를 불러 지친 동기들을 일으켜라. 이런 게 있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열정 폐기, 창이 끈기, 진취적 사고, 사전 찾아, 딱 이런 거. 그렇지. 실제로 제 친구가 혜태제가 면접 이거 봤는데 그 친구 원래 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힘들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하대요. 그래, 이거 또 잘하면은 잘해서 입사가 돼도 이거는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마다 끌려갈 걸? 그쵸. 그러니까 아니 이런 체력을 요하는 게 이 체력이라는 건 좀 선천적인 차이가 큰 요건이잖아. 아니죠, 후천적으로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죠. 아니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 정도인데 무슨 아니야. 가는 거야.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야유회로 안산 자락길을 갔거든요. 근데 안산 자락길 갔는데도 거의 기절을 하는 거야. 이런 애가 이러고 면접 보면 어떻게? 무슨 신부전증 있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회사 생활은 되게 잘하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어떤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올 정도의 어떤 어려운 그런 레벨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실제로 어떤 회사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거를 문제점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근데 체력이라는 건 회사 생활할 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튼 여기서 저희의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갑자기 또 번뜩 생각난 게 아까 음주 면접 전형에서 나왔던 그 국순당이라는 회사에서 그게 최종 면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침 9시에 가서 그 한 10시에서 11시까지는 회사 소개를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그 실제 영업을 하고 술 팔아 때문에. 그다음 7시부터 뭐 10시까지는 음주 면접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음주 면접도 그날 네, 같이 하는 거죠. 술 판 다음에 술 마시는 거야? 엄청 빡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딱 리아카가 있어, 리아카. 아이스박스 리아카가 있는데 여기다 각자 팔만큼의 술을 채워라 이러는 거야. 그럼 다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다 안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막 다 면접관들이 그렇게 다 못 팔 텐데 이러면서 아이들 아닙니다. 그래서 막 한 박스 더 싣고 막 이러는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박스면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 호기롭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배치받는 지역이 있어요. 누구는 강남, 뭐 누구는 어디 북한산, 누구는 뭐 여기 창동, 북한산 밑에 이제 파는 막걸리집 많잖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그때 어디 창동이었나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데였는데. 그러면 넌 여기서만 팔으라고 이렇게 가게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야? 가게가 아니라 권역이지. 그럼 그 가게들한테 왜 이렇게 재현 배우들이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저희 오면은 아니 빡 차고 그 담당 하나가 있어. 수건 빡 던지고. 담당 하나가 있어. 담당 하나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어떻게 파나 계속 판때기에다 하는데 그 딱 가면은 이제 실제 순댓국집이나
그 뼈해장국집. 그렇지. 순대. 이제 그 나 2시잖아. 주무시고 계신데 이게 들어가서 막 아줌마 이렇게 하면 아 뭐야 이렇게 깨면 저 막걸리 하나 해서 막걸리 안 먹어 막 이런 경우를 많이 하더라고.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20통을 가져가도 대여섯 개 팔기 힘들어.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저는 거기서 결정을 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나오니까 이걸 한 번에 그 현장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업 면접에서도 득인 거죠. 그쵸. 철수 씨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있다가 퇴사하면 그게 더 열받는 그쵸. 일이니까. 맞아. 자,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 보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화이팅 하십시오. 공부. 불의옥잠. 잠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다양한 취업 경험부터 다양한 지식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존슨 씨는 혹시 그 공무원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취업 준비생일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왜죠? 일 힘든가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아니 존슨 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또 내년도에 이제 그 거의 피크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뽑는 게. 그 구급 딱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나이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한 18살짜리도 있고 그 정년 퇴직해가지고 나온 한 사기업 같은 데서는 55살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공무원으로 따지면 아직 그게 정년 전이라고. 그래서 한 57살 막 이런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붙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있겠죠? 이게 찾아보면 있겠죠. 있었던 것 같아. 아, 최고령 찾아보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럼. 자, 근데 진짜 이렇게 말했다시피 너무 전 연령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 지원에 몰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좀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씩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비극이랄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촌극. 이거. 그렇죠.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 공시생이 추가로 기소됐다는 소식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지난 2월 28일에 이 5차례에 걸쳐서 정부 서울청사를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훔친 공무원증 3장을 이용해서 청사를 드나들면서 그 16층의 인사혁신처 거길 가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빼돌린 거예요. 시험 문제를 빼돌렸던가 자기 성적을 조작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진짜 시험지 대단한 게 유출에 실패하자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 발표 이름을 넣었다가 덜미를 잡혔네요. 이거 진짜 되게 멋있더만. 아니 나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의경들 막 이렇게 들락날락거리잖아. 거기 자기도 의경이랑 머리 똑같이 깎은 다음에 의경 뒤에 이렇게 그냥 숨어가지고 이렇게 갔대. 그러니까 그냥 다 통과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공무원증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 스토리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영화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 기사 보면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붙여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 진짜 국정원 특채로 뽑으면은 진짜 아니 이 정도 노력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노력이면은 몇 년 동안 그 노량진에 처박혀서 공부한 사람 이상의 어떤 노력과 그렇지. 어떤 머리 회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이거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더 대단합니다. 수능 때도 뭐 그런 거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쵸? 드러난 그죠? 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야. 그렇지. 아마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송씨. 송씨? 송씨입니다. 송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The name's Sherlock Holmes and the address is 221B Baker Street. Afternoon. 야, 이 취준생 10명 중에 8명이 철밥통 공무원을 희망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을 준비해 본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는 7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뭐 그중에 8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20대 청년층 지원자가 가장 많은데 40세 이상도 1만 명이 넘었대. 와, 진짜 대단하죠? 야, 그렇게 해서 9급 필기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이 22만 명, 몰렸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근데 이 공무원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 하는 게 9급, 7급밖에 없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분야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딱 지원할 때 고를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군무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와 군무원이 진짜 짱인데. 아 그래요? 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제 그 준서 친구네 엄마가 미군 군무원이거든. 아 그거 대박이지. 그거 진짜 짱. 와 이거 진짜 이거보다 좋은 직업은 거의 대학 교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그거 그러니까 5시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휴일에도 쉬고 미국 휴일에도 그러니까, 쉬고. 와 이거 진짜 최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그 일반직 중에서도 9급 아닐까요? 근데 9급에서도 종류가 좀 나뉘네요. 9급 국가직 공무원이라 그래서 고용 그 노동부, 검찰, 관세청, 출입국 사무소 같은 어떤 국가 행정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이런 걸 뽑는 어떤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9급 서울시 지방직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9급 지방직 이건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내, 도시, 군, 구청,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이렇게 나뉘는 거고. 아니, 보니까 요즘에 경찰도 엄청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 노량진에 딱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 막 노량진 컵밥 먹고 있는 머리 짧은 애들 보면 다 경찰 준비한 애들이에요. 여자애들도 진짜 경찰 맞아. 많이 요즘 하고.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여경 같은 경우가 전체에서 1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공무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공무원에 열광하나 저희가 차례차례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가 당연히 이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거. 안정된 신분 보장인데 공무원은 다 알아요. 치명적인 잘못이 없는 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년을 보장받는다. 다음 차별 없는 임용 절차. 이게 뭐 40살 넘어서도 이렇게 맞아요. 지원할 그건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왜 몰랐어? 아니 기업에서는 몰랐어? 나이 제한이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죠. 조금 철폐하고 많죠. 있긴 한데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걸 철폐한다고 해도 안 돼. 기업에서 안 뽑잖아. 근데 그래. 공무원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건 분명히 메리트가 되네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탄탄한 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 이거 너무 배 아파. 이거 그래서- 연금이 너무 탄탄하잖아 진짜로. 근데 이 공무원 연금 같은 게 계속 손본다 그러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 선보면 사실 그 공무원의 어떤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안정된 신무보장이랑 이 연금 이 두 개가 가장 큰 건데 왜 이게 돈이 적게 주니까.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해도 많이 지원할 거예요. 어쨌든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행정학과 전공했잖아요. 그때 이제 2010년도에 2007년도에 배울 때는 이 공무원의 어떤 그 급여 산정이 있어서 어떻게 연금을 산정하냐면은 자기 이제 최종 연봉이랑 그 5년 전, 그 5년간의 최종 5년간의 연봉의 평균치를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은? 5년이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손을 봐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지인 중에 혹시 공무원 혹시 있어요? 저 있습니다. 그 인천에서 근무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일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신분이 안정적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널널한 근무 요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일하면서도 공무원들이랑 이렇게 좀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야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건 부서마다 다르고 근무하는 데마다 근데 다르고. 부서마다 다른 거는 뭐 사기업도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얘기를 하는 게 팀장 때문에 막 팀장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막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팀장 막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봐. 제 주변에 또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만수라고 우리 친구 있잖아요. 만수. 만수의 아버지가 그 5급 공무원이잖아요. 행자부. 그 이게 빠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 7급으로 들어가셔서 20대 때 7급 들어가셔서 이제 4급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부서가 행자부인 거야. 그래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만수랑 갔는데 그 보령 시장이 나왔어. 만수 보러.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대천에서 되게 그 좀 럭셔리한 횟집 가갖고 앞에 보령 대천 시장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좀 먹어 막 이러고 우리한테도 막 술 따라주고 그래서 이거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 아버지들이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 우리 장준영도 그렇잖아. 장준영네 아버지가 1급 공무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걔 용진이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래 맞네요. 용진이 걔 지금 진주 내려가 있잖아. 그 교도관 돼가지고. 맞다 얘기 들었다. 그렇죠. 그 교도관은 뭐지?
왜 여기 뭐 안 교정직 나와 뭐 이런 게 있니? 있겠죠. 교정 뭐 이런 거 있겠죠. 강원이 아버지. 그만할까요? 아니 한 번만 더. 이거 씨 하나만 더. 강원이 아버지가 이제 그 해양 경찰청장. 그러니까 그 남해안 해양 경찰청장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 이제 꽉 잡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강원이가 해운대에서 이제 그 가판 장사한다고 자기 칵테일 장사 해보겠다 역할 그거 했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해운대 좋은 자리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하지마 해운대 조폭들 무서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아무튼 공무원이 아버지가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버지를 만드십시오. 친구 아버지. 그렇지. 공무원 굳이 공무원 될 필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맞습니다. 있으면 되지. 자, 공무원 시험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진실 혹은 거짓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진호거. 자, 문제 1번. 배경 지식이 적은 사람도 많은 학습량을 통한 암기가 바탕이 되면 해볼 만한 시험이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암기가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지식보다는 진짜 그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속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진짜 뭐 수능형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암기형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서 뭐 그 사람 막 뭐 이해력이나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른 거나 그런 거랑 별로 관계없이 뭐 암기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제 삼성 사트나 이제 행시에 보는 1차 그 피사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 떨어진 사람은 절대 붙지 않는다. 그래, 그거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붙는 사람 시험이야. 계속 붙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공무원 시험 어쨌든 답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제 2번. 공무원 면접 시험은 탈락하는 사람 없이 거의 대부분 통과한다? X. 그렇지. 2015년부터 면접 비중이 좀 강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접까지 가면은 거의 통과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면접에서 탈락자를 거르는 그런 전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그 응시자 비율이 그 선발 예정 인원의 130%. 그러니까 30%는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 30%면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 그럼요. 7급과 9급 공채 같은 경우는 140%. 이것도 40% 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 떨어질 확률이 20% 아니 20% 15%인 그 인턴에 2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부담되는 수치입니다. 원래는 뭐 1.1대1 막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1.2대1 이렇게 많은데 140%면 좀 부담되죠. 그렇죠. 자, 문제 3번. 자, 영어는 공무원 시험 단락을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이다. 오. 이게 수능 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국영수 다 보잖아. 근데 그 공무원 영어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무슨 외교관 뽑나? 무슨 면사무소 같은데 일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영어 이렇게 빡세게 보고 그런 게 사실 좀 웃기더라고. 아니 예전에는 사실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도 영어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가 폐지되고 이제 이거를 토익 점수로 대체하는 게 경향이 생겼거든요. 근데 공무원도 뭐 그런 게 생긴다 만다 하더니 결국 그런 건 대체가 안 되고 그냥 영어 시험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공무원 뽑는 거잖아. 근데 국가공무원 뽑는데 그 딴 나라 영어 이렇게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흥선대원군이 봤으면 이거 진짜 경을 칠 일인데. 최익현 씨가 봤으면 큰일 나죠. 그렇지. 자, 수석 합격자들의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민정 씨. 이민정 씨, 이름도 예쁜 이민정 씨. 오전 7시에 기상.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화장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오전 11시 반까지 출석 체크 스터디를 시작으로 오전 학습. 그리고 오전 11시 반부터 오전 1시까지 점심 및 휴식.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단하네. 오후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 제외하고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반복해서 학습한다. 자, 그 다음에 이동열 씨입니다. 이동열 씨 같은 경우는 총 수험 기간 2년. 야, 2년 짧은 거죠? 이동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8시에서 9시 기상. 몸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 그 다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인터넷 강의 반복 학습. 오후 1시부터 1시간은 점심 및 휴식. 오후 2시부터 10시 오전 강의 내용 복습 위주로 학습. 처음 뛰어들 때 어떤 의욕이 앞서서 진짜 나는 하루에 뭐 12시간씩 갈 거야 이래서 밥도 안 먹고
진짜 뭐 혼자 막 빵 먹어가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렇지. 사실 이렇게 빨리 붙는 것도 2년, 3년인데 그렇게 2년, 3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어떤 학습 계획표를 보면서 그렇지, 그래, 그렇지. 뭐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동열 씨처럼 이렇게 한 10시간, 11시간 자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아무튼 저희가 뭐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렇죠. 우리랑 굉장히 먼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회사에서 팽당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도 저희 한 10년 지나면은 이렇게 응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지금 사기업 준비하신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끈은 놓지 마십시오. 사실 뭐 저희가 공무원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지만 언젠가 공무원을 준비할 때 저희가 번뜩 떠오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기업 채용에서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는 분야죠. 상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재밌겠는데요? 방송 놓치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뭐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는 걸로 저희 약속드리고 네. 다음 이 시간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